11월 바람이 매우 차가운 어느 날, 11월 바람이 매우 차가운 어느 날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60대 여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분께서는 다짜고짜 맥가이버 탐정님이 맞냐고 물으시더니 제 딸이 사기꾼에게 속아 실종되었으니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달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희 맥가이버 탐정사무소는 상황이 다급해 보여 바로 약속을 잡고 예술의 전당 부근에서 여성분과 남편분을 만났습니다. 여성분께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고향 떠나 상경한 딸에게 찾아온 인연. 저희는 외동딸이 있으며 전라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한 평범한 가족입니다. 딸아이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에 직장을 구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딸아이는 저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였고 저희는 퇴직금과 그동안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였고 저희는 강남에 조그마한 카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주 오는 손님이 딸에게 관심을 가지더니 매일 찾아와 스토킹을 하였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스토커의 말을 거절하자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단골 손님 중 한 남자가 이를 물리치고 스토커를 막아주면서 딸아이는 그 남자와 급속하게 친해졌고 급기야 연인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라진 딸. 노부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1년이 지나 딸아이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내막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A양. A양의 남자는 놀이방 다니는 어린 딸이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남자는 체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지자 딸아이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리숙한 A양은 남자의 말에 속아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 남자에게 사업 자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사업은 결국 실패하였고 A양이 빌린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해 피해자들이 A양과 남자를 고소하였고 결국 둘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수배 내린 딸, 제발 찾아주세요. 노부부는 하루, 이틀, 몇 달이 지나도 딸아이가 집에 오지 않고 전국에 지명 수배까지 내려지자 참을 수 없어 경찰서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노부부는 남자를 빨리 잡아달라 하소연하였지만 경찰들은 지명 수배 중이니 기다려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합니다. 결국 노부부는 수소문 끝에 저희 맥가이버 탐정사무소를 알게 되셨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 분석, 수사 방향. 실종 동기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저희는 노부부를 통해 남자의 인적사항, 인상착의, 가족관계, 지인 등을 알게 되었고 딸이 도주 생활을 하고 있음을 예측하였습니다. 보통 범죄인들은 여자를 방패막 삼아 도주극을 벌이고는 하는데요. 검문 등 주위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A양을 찾는 기초 수사로 수사 방향을 남자로 타깃을 잡았습니다. 남자를 찾으면 자동적으로 A양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생활 30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어떤 사건이든 초기 수사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성공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결정된 수사 방향은 완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남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A양의 소재도 파악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아이의 행방을 찾아라. 먼저 남자의 주소지 확인 결과 지방 대도시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남자의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지명 수배 중인 두 사람이 등록된 같은 주소지에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남자의 딸 행방을 찾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남자의 전처와 딸이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으며 남자의 딸이 일산의 한 놀이방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놀이방 원장을 만나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원장 말에 의하면 오래전 아이 아빠가 찾아와 이제 놀이방을 그만 다니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A양. 남자의 딸 셋은 함께 생활하고 있을까? 아니면 딸을 전처에게 맡긴 것일까? 저희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며 우선 전처를 찾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의 전처를 찾아라. 이혼한 전처의 정보는 A양 부모님이 전해준 정보와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손님으로 가장해 머리를 깎으며 찍은 사진을 A양 부모님께 확인시키고 SNS 등 사진들과 비교하여 남자의 전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 저희는 늦은 밤 미용실을 마치고 퇴근하는 전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 오늘 꼭 전처의 주거지를 찾아내어 용의선상에서 지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전처는 차로 약 30분을 달려 다세대 주택 2층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처의 집 앞에는 술병으로 가득했는데요. 이혼 후 전처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떤 남자가 나와 담배 피우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A양 부모님에게 전송하여 확인하였지만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전처는 다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아이를 만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여자를 계속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 여자가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뭔가 잡을 수 있겠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전처는 경상도의 어느 작은 마을 시골길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딸과 남자가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A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